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 그리고 제주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 그리고 제주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을 공격한 반군이 등장했다. 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미국의 상선이 납포가 되고 정말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이 어느 한 반군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일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과 전면전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후티 반군은요,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슬람 무장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쪽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예멘 내전 혹은 후티 반군, 어떻게 보면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나는 뭐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500여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대적인 무슬림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 그리고 제주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내전의 원인은 종교적인 갈등과 권력 때문이고요.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등장하고 지금 예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무장단체예요. 자,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 어떻게 좀 익숙하신가요? 저는 솔직히 익숙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낯선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 예멘이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는 좀 익숙하시죠? 빈 살만 왕세자가 있는 나라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위치한 나라가 또 예멘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랑 예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예멘은요, 아프리카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기도 해서 예로부터 이 무역의 중심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예멘은 2015년부터 이어진 예멘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인구의 1%, 예멘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예멘 내전으로 인해서 인구의 1%, 3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원래 예멘은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단 말이죠. 북예멘이 있었고 남예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 그래, 우리 더 이상 남의 나라로 살지 말고 우리 통일하자 라는 이야기가 돼서 예멘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예멘이 등장을 하고 이때 지도자를 누가 했냐면 당시 북예멘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던 알리 압둘라 살레라는 사람이 통일 예멘의 지도자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분이 어떤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었고요. 독재자였어요. 거의 30년 이상의 독재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통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어떤 문제들과 갈등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멘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 통일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스멀스멀 부족관 혹은 종교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갈등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는 2011년 살레 대통령도 잠재울 수가 없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버려요. 일명 아랍의 봄. 아랍 세계에서 일어난 일종의 독재자 물러가라 이런 운동인데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예멘의 오랜 독재자였던 살레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하디가 예멘의 대통령이 돼요. 하디 대통령은 살레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조금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대표적으로 예멘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자치권을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예멘 내전이 시작이 되고 맙니다. 자, 예멘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예요. 하지만 그 종파가 좀 다릅니다. 예멘 국민의 42%는 이슬람교의 시아파를 믿고요. 국민의 56%는 수니파를 믿습니다. 근데 하디 대통령은 시아파에게 자치권을 다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도 예멘 인구의 42%를 차지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자치권을 다 안 주려고 하냐? 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멘 내전의 시작이었어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예멘 내전을 시작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예멘 내전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진 단체가 후티 반군이에요. 후티 반군은 예멘 내전을 일으킨 시아파의 무장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때 내전을 틈타가지고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버려요. 당시 하디 대통령은 이 후티 반군을 제압하지 못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멘의 정부 자체가 사우디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후티 반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나 잘 싸웠을까요? 예멘의 정규군까지 물리친 거잖아요. 그 원인은요. 이 후티 반군이 잘 싸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란의 지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란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슬람교 시아파의 지도자죠. 그래서 같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고 해요.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무기도 꽤나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군이라고 해가지고 AK-47 이런 총만 들고 다닐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 후티 반군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나름 최신식의 미사일까지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의 내전은 사실상 수니파의 리더 이란이 지원해주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해주는 하디 대통령 이 둘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하디 대통령도 2022년에 자신의 그 예멘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 리더십 위원회라는 단체에 넘겼어요. 그리고 인구의 70에서 80%는 지금 후티 반군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후티 반군은 아예 하마스를 지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미국의 상선을 체포하는 행위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의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멘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죠. 내전이 길어지고 지금은 미국이랑 영국이 아예 같이 팀을 먹어가지고 예멘의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온 나라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니까요. 그래서 예멘의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때는 2018년이었죠. 예멘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한두 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라든지 혹은 이슬람교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슬람권의 국가와 교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교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조금 테러와 관련된 이미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제주도민들을 포함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위를 했죠. 난민 들어오지 마라, 내쫓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 혹은 인권 문제 때문에 제주도로 들어온 난민들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의 난민분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잘 적응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후티 반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슈죠. 후티 반군과 예멘 내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새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런 중동 간의 갈등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